그러니까 진중권의 논리는 딱 하나예요. 나는 내가 친했던 사람도 옳지 못한 일을 하면 이 정도로 비난하는 깨끗한 사람이다. 이 논리 말고는 진중권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원래 이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기회주의자였다니까요.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조중동에서 지금 써먹어 주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뭐 사회적으로 네임밸류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이름값이 남아 있다 보니까 조중동에서 써주고 있긴 한데 끝물입니다. 단물 빠지면 이제는 이렇게 아무리 혼자서 외쳐봐도 아무도 안 받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진중권이 딱 윤석열이랑 비슷한 이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줬잖아요. 말 시원하게 잘한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중권한테는 어떤 가치관도 신념이 있는 게 아니라 생계형 평론가였던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생계형 평론가. 김성수 방생 프로젝트. 실제 그런 게 생계형인 거죠. 자기 포지션을 잃었단 말이에요. 뭐 대학교 교수 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 대학교 총장 뭐 연관성 뭐 여기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스탠스를 잃고 이쪽에서 대차이 까이기 시작하니까 심정적으로 어떤 자기 신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이 시류 따라서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나는 선 그리고 조국 정봉주는 나쁜 놈 이런 방식으로 지금 자기 포지셔닝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걸 생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돈 주는 쪽으로 따라가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뭐 유튜브 그분하고 그런 비슷한 성격 아니에요? 조국 장관 까기 시작해가지고 수개월이 흐르니까 진짜로 보수 쪽 사람들이 와서 그 방송 들어요. 그럼 이쪽 사람들한테 알고 있는 얘기를 저쪽에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은 김어준, 뭐 정봉주 등에 대해서 막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보수 채널로 바뀌었더라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중권 씨는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석사들한테 사과해야 돼요. 원래 석사라는 그 학위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진중권 때문에 석사들이 무시당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내가 지금까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나도 석사인데. 그 유명한 척척 석사. 아니 진짜 석사. 심심해가지고 한번 뭐 심심해서 박사도 한번 따보려고 그랬었는데 내가 석사라는 걸 까먹은 지가 한 10년 됐어. 학벌은 중요하지 않아요. 난 고졸이야. 됐지? 이쁘면 되죠. 그 국회의원 선거 나갈 때 유민. 국회의원 선거 나갈 때 최종 학력만 표시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박사인 사람은 자기 최종 학력이 박사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아니 근데 어. 실시간으로 그 진중권 전 교수의 페이스북을 즐겨찾기를 해놓고 들어가면 들어갈 때마다 새 글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글을 굉장히 열심히 쓰고 계시는데 보면은 이 사람과 같은 결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 누가 이 사람을 옹호해 줄까를 보면은 자기 편이 지금까지는 검찰이나 최성해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상정 대표가 이렇게 했다 유시민에 대해서 그러면서 둘이 또 이간질 시키고 근데 그거 알고 보면은 다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고 정봉주한테 들은 김어준에 대해서 막 깔 때는 마치 같이 있다가도 정봉주를 매개체로 해서 김어준을 까다가 이제는 또 정봉주를 까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도대체 누가 이 사람 곁에 남아있을 수 있을지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만 고양이가 들더라고요.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태도를 한국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쪽 사람들이 보기엔 문재인 정부 막 까주니까 고맙긴 한데요. 저쪽 사람들이 봐도 배신자는 배신자예요.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바로 그런 포지션에 있는 거잖아요. 문 대통령한테 임명을 받았어. 기수도 엄청 뛰어넘어가지고 파격 인사로 검찰총장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윤석열을 절대적으로 지지할까요? 아닙니다. 저쪽 사람들 지금 유승민님이 불출마했는데 결국 배신자라는 이미지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의리, 배신 이런 걸 진짜 싫어해요. 근데 실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단과 집단 말하자면 내 내부적으로 어떤 불이나 비리가 있을 때 그거를 내가 스스로 폭로할 정도는 그건 용기라고 하는 거고 진중권 같은 케이스는 자기 스탠스를 바꿈으로써 저쪽한테 열광은 받고 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쓰다 버릴 사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일회용이 좀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아까 신념이 없다고 하는 게 그런 측면이거든요. 역사성이나 신념 있다 보면 자잘한 것들이 틀렸을 수는 있겠지. 뭐 조국 장관이든 누구든 간에. 문제는 생계형이란 말은 그게 시류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데 내가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그 나쁜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에게 잘 써먹고 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 돈 버는 데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데려다 쓰는 안철수나
요거 진중권이나 바로 그런 스탠스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니까 난 딱 그렇게 생각해. 어떤 신념을 갖고 자기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돈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생각이 수시로 바뀌면서 자기가 기회주의자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 차이의 결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진중권이 그나마 팔리는 건 딱 4월 15일까지일 거예요. 4월 15일이 지나고 나면 조중동에서도 딱히 진중권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면을 할애해 줄 필요가 없어질 거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총선 끝나면 세상이 끝날 것 같죠. 그러면 이제 대선 향해 가죠. 날짜가. 그러면 또 진중권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봐라 진중권 이야기하는데 말이야. 니들 깨끗한 거 아니래. 뭐 니들 뭐 비리가 많대. 요렇게 써먹을 그 공산이 되게 큰 거고.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철수보다 더 나쁜 놈 진중권 이야기 듣다가 다시 할 거예요.